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고 싶어.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나리타 공항의 한국행 출발 게이트 앞, 한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잔뜩 구겨진 비행기표와 한국여행 가이드북이 쥐어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도쿄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28살 타카하시예요. 저는 IT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며 똑같은 일을 하고 의미 없이 키보드를 두들기며 일하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한국은 저의 여행 리스트에 없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죠.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행 비행기 예약을 확정한 순간부터 긴장감과 후회스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다소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기간이 길어서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여행을 떠나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도쿄보다 오래된 느낌이겠지라는 고정관념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터미널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졌어요.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자동 체크인이 넓은 공간에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고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디지털 키오스크들이 있어 국제선 여행의 혼란을 없애려는 듯한 설계가 돋보였죠. 많은 곳을 여행해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서울로 바로 가는 직행 열차를 찾았어요. 역 또한 공항만큼이나 미래지향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길을 찾아가는 게 쉬웠죠. 저는 열차 밖 풍경이 산업지대에서 고층 빌딩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매료됐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국 사찰과 오래된 한옥들이 역사, 깊은 과거를 상기시키듯 서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잡아 숙소로 향했어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의 방은 일본 호텔의 2배 크기로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깔끔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에 아늑함을 느꼈죠. 창문 밖으로는 한적한 거리가 보였고 잠깐 동안 평온함을 느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낯선 도시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이곳을 둘러볼 거예요. 이곳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도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도시는 바쁜 대도시로서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은 예상치 못한 생동감을 느끼게 했어요. 전통과 혁신, 고대 문화와 첨단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오랜만에 제 안에서 호기심과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앙은 다음 날 찾아왔죠. 아침 내내 도심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통시장과 사찰을 구경하며 서울을 최대한 만끽하려 했어요. 골목길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들러 노트북으로 일도 하고 여행 사진도 정리하며 다음 일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다 마시고 짐을 챙겨 카페를 나섰어요. 여전히 다음에 가볼 곳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몇 시간 뒤 발이 아파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 실수를 깨달았어요. 노트북, 제 업무 파일과 연구자료, 그리고 이번 여행의 추억의 사진이 담긴 그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온 거예요. 순간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가방을 뒤지며 혹시나 제가 무심코 넣었나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았죠. 그 노트북은
카페를 나와 버스를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순간에 취해 중요한 물건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아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업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여행의 소중한 사진들과 개인 파일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도쿄에선 상상도 못할 실수였죠. 제 삶은 항상 질서정연했고 이렇게 부주의할 틈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방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당장 한국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해 도쿄로 돌아가고 이 여행이 없었던 일처럼 꾸미고 다시 안전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미나 씨였어요. 숙소로 들어가는 저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금방 해결돼요.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가 살짝 짜증이 났어요. 나는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나는 저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승재 경장을 만났어요.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침착하고 유능해 보였죠. 미나의 말을 듣고 카페 주변과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빠르게 조회했어요. 놀랍게도 몇 분 만에 제 노트북을 가져간 범인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승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이런 빠르고 정확한 효율성 있는 업무 처리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도쿄였다면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서류 작업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끝없는 대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선 제가 상황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트북을 찾았다는 거였죠. 믿기지 않게 정말 쉽게요. 별다른 소동도 없고 복잡한 절차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어요. 미나와 함께 경찰서에 다시 가서 노트북을 찾았을 때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깊은 변화를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무지하게 바라보던 이 나라는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앞서 있었어요. 사람들, 기술, 시스템이 모두 효율적이고 친절함까지 갖춘 모습이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어요. 노트북을 꼭 쥐고 경찰서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이미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저 지도의 일본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놀라움과 배울 점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주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에서 잠시 벗어나 도시를 구경하고 도쿄의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노트북 사건 이후로 무언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과 판단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벽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낯선 것들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미나는 정말 친절한 호스트였어요.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안내해주겠다는 듯이 행동했죠. 노트북을 돌려받은 다음 날, 미나는 저에게 새로운 것들도 소개해줬어요. 바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이었죠. 도쿄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스킨케어 열풍을 그저 유행 정도로 치부하고
일본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왔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나는 끈질겼어요. 그녀는 클렌저, 토너, 세럼 같은 제품 하나하나의 효능을 차근차근 설명해줬고 한 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미나의 조언을 따라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피부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었죠. 며칠 동안 이 루틴을 따르다 보니 제 피부가 점점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일에 치이고 규칙적인 일상에 치여서 이런 사소한 자기 관리조차 소홀히 했던 저를 깨닫게 된 거죠. 또 다른 날 오후에는 미나가 광장시장을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전통시장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렬한 냄새들이 저를 맞았어요. 매콤하고 짭짤하고 달콤한 냄새들이 한데 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음식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사람들 사이로 들리는 웅성거림까지요. 그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점점 시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미나는 저를 떡볶이를 파는 가게로 데려갔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죠. 상인이 작은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줬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어봤어요. 한 입 먹자마자 입안 가득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퍼졌어요. 혀에 느껴지는 매운맛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했었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만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낯선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시장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여러 음식을 맛봤어요. 부침개, 김밥, 만두까지요. 각 음식은 저에게 새로운 모험이었고 그 맛은 한국 문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은 절제된 맛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음식은 대담하고 강렬한 맛이었어요. 음식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 접시 한 접시 먹을 때마다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어느 저녁 미나는 저에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저는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었고 축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행은 이미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로 가득했으니 이 또한 그런 경험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기장은 거대했고 수천 명의 팬들이 깃발을 흔들며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어느새 그 흥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관중들의 열정은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제가 축구의 규칙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열정이 저를 이끌었어요. 그러다 스피커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관중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고 저조차도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죠.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구 영웅이었어요. 그의 커리어는 유럽 축구의 정점에 있었고 그는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팬들이 그의 이름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언어나 문화를 초월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기장에서 열광하는 팬들 사이에 앉아있던 저는 어느 순간 연결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온 장소가 아니었어요. 저를 환영해주고 도전하게 했으며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한 면을 보여준 장소였어요. 서울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저에게 새로운 발견을 안겨줬어요. 단지 도시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려고 이곳에 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저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 깊이 감사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한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이번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되새기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망설이고 있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세계관에 집착하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어떤 곳일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득 안고 있었어요. 제 생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교와 편견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것들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고 너무 순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 만난 사람들, 직접 보고 느낀 풍경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까지 덕분에 제가 쌓아왔던 답답한 벽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그 벽들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동시에 세상과 저를 차단해왔다는 사실을 몰랐죠. 한국은 그 벽들을 조금씩 부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처음에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역동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현대와 전통이 나란히 공존하고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는 동시에 과거에 대한 존중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은 나라였어요. 그 저력과 혁신이 서울의 거리마다 흐르고 있었죠. 이 나라의 회복력과 미래지향적인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준 미나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그녀는 자신의 세상을 저에게 열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승재 경장도 기억나요. 그의 침착한 효율성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진보적이면서도 따뜻한 나라인지를 깨달았죠. 이 여행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친절과 배려가 저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 입안에 퍼졌던 떡볶이의 매콤한 맛, 축구 경기장에서 느꼈던 흥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고요히 서 있는 고대 사찰들을 바라보며 서울의 골목을 걸었던 저녁들.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이 나라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마치 보석을 손에 들고 빛이 비칠 때마다 다른 면을 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저의 새로운 성장이었고 배움이었으며 그리고 제 맘속 벽을 허무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단순한 관광이나 업무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이해와 겸손, 그리고 열린 마음과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일부를 두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세상 밖을 향한 새로운 존중심을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도 많은 놀라움을 주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여운은 도쿄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할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더 많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친절함, 신속 정확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저의 두 번째 한국 여행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